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정말 많은 수출업체가 중국 수출을 준비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했던 그 내용, 바로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중국 보건식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보건식품의 정의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강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비타민, 미네랄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으로 섭취 대상을 특정하거나 인체의 기능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식품을 보건식품이라고 합니다. 보건식품은 중국에서 특정 효능이 있음을 반드시 표명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건식품 인증을 취득한 후 중국 내 수입이 가능합니다. 우리 제품은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일반 식품인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이나 위생 관련 허가가 필요치 않으며 보건식품인 경우에만 보건식품 등록이 필요하고, 이것을 기존에 위생허가라는 명칭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수출업체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보신 수출업체 관계자분들이라면 앞으로 용어 사용에 혼선이 없어야겠죠? 자, 그럼 건강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외에 어떠한 내용을 기준으로 이 제품이 보건식품의 유형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원료입니다. 용연근 인삼, 탄수유, 오미자 등과 같이 다소 일반적인 원료가 제품에 사용될지라도 중국에서는 보건식품에만 사용 가능한 원료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료를 사용하면 보건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보건식품으로 등록을 해야 수입과 유통이 가능한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 등록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보건식품에만 사용 가능한 원료를 제외하고 제품의 배합을 변경해야만 일반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이 포장 디자인에 기재된 광고성 문구를 통해 이 제품을 보건식품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상당히 많은 제품이 포장지에 다이어트 효과를 강조하거나 피로회복이나 숙취 해소와 같은 특정 효능이 광고 문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성분이 모두 일반 식품에만 사용 가능한 원료라고 해도 포장지상의 문구로 인해 일반 식품으로의 수입이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 효과와 숙취 해소, 즉 간 기능 개선과 같은 효능은 보건식품의 28가지 효능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보건식품은 면역력 강화, 피로 완화, 혈중 지질 농도 개선, 다이어트, 골밀도 증강과 같은 특정 효능으로 보건식품 인증을 받아야 하며 보건식품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이 28가지 효능 중 그 어떠한 효능도 제품의 광고 문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효능을 단순히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문구 기재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포장 디자인의 광고 문구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의 내용물의 외관이 환알 모양이거나 캡슐, 알약과 같은 형상을 지닐 경우 포장지 문안이나 성분과 관계없이 보건식품이나 의약품을 연상케 할 수 있어 수입이 제한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분과 포장지 문구 등을 검토한 결과 우리 제품은 반드시 보건식품 등록이 필요한 경우라면 보건식품의 등록을 진행해야 하겠지만 일반 식품으로 배합 변경이 가능하고 포장 디자인 수정이 가능하다면 일반 식품으로 유형을 변경하여 수출 준비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분목인 분말 형태의 유산균 제품입니다. 보통 장기능 개선의 효능을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생산되는데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장기능 개선을 기재한 보건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포장 디자인에서 장기능 개선과 같은 특정 효능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사용된 유산균 원료 및 기타 원부 재료가
중국에서 규정한 일반 식품 원료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일반 식품의 유형인 음료의 국가 표준을 적용하여 일반 식품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품에 함유된 유산균 수를 중문 라벨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기재 방법을 통해 장기능 개선이라는 특정 효과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더라도 함유된 유산균 수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보건식품 인증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수입과 유통이 가능하겠죠? 자, 다음 사례를 알아볼까요?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는 헛개를 주 원료로 한 헛개 음료의 경우 일반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포장지상에 기재된 숙취 해소라는 기능성 문구를 삭제할 경우에 한해 일반 식품의 유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 꼭 확인하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보건식품의 정의와 보건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우회 진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식품 등록을 희망하는 수출기업이 있다면 중국 보건식품 인증 대행사를 통해 등록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산 보건식품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기준 총 38건이 등록되었으며 그중 영양보충제 10건, 면역력 강화 17건, 육체 피로 회복 11건, 혈중 지질 하락 보조 1건으로 조회됩니다. 약 2년에서 3년 정도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2015년 이후에는 등록된 제품이 없을 정도로 등록이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단순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2017년부터 제도가 이원화되어 간단한 서류 등록 제도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약 8개월 정도면 최종 서류 등록이 완료되어 중국 진출의 문턱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의 1개 업체의 2개 제품만 서류 등록이 완료된 상황으로 보아 이 제도 역시 수출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따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 중국 시장 진출 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회 진출이 가능한 방법으로 시작하여 중국 소비자들의 꾸준한 반응이 있다면 보건식품 인증을 추가로 고려해 보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출 준비 중인 제품이 보건식품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만약 보건식품이라면 일반 식품으로 우회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AT 현지화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중국 현지 수입식품 전문가가 밀착 지원하는 비관세 장벽 자문. 아직도 AT 현지화 지원 사업을 모르고 계신다고요?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식품 수출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